장군의 애인 사화입니다. 그들은 브런치를 먹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서 극장을 찾아갔다. 극장에 가서 상영작을 보니 그들이 볼만한 영화가 없었다. 여인이 비디오방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찾아보자고 해서 찾아 들어갔는데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함께하기에 좋은 작은 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작은 소파와 스툴이 기역자로 배치되어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카운터에서는 보고 싶은 영화 CD를 고르라고 했다. 장군은 여인에게 골라보라고 하였다. 여인은 한참을 생각하며 찾더니 맘마미아를 골랐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말하는 썸을 타는 것인지 서로 야릇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장군은 여인에게 군인이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어야 명예로운 것인데 병사하게 생겼으니 장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상사라도 하게 해달라고 농담을 하곤 했다. 영화는 계속 상영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야릇한 감정이 들어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들떠 있었다. 장군은 여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마에 살짝 키스를 했다. 여인도 싫지 않았으므로 함께 오랫동안 깊은 키스를 나눴다. 장군은 우리가 인연이 되어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으니 죽기 전에 해야 할 버킷리스트 100개를 작성해 보자고 했다. 여인은 좋다고 하며 1번을 뭐라고 할까요? 하고 물었다. 장군은 차에서 한번 하기라고 하였다. 여인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좋아요라고 하며 1번으로 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언젠가 하면 되는 거죠? 하고 놀리며 웃어댔다. 언젠가라고? 하고 장군이 물으며 웬일로 대답이 재빨리 나오나 하고 말하면서 얄미운 여우라며 볼을 꼬집었다. 그리고 여인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는 헬리콥터 태워주기, 세 번째는 패러글라이딩 하기, 네 번째는 발리 여행 등등 여인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군 생활하는 동안에는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그 후 10여 년은 회사를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맘마미아 영화 스토리는 대충 알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영화는 보는 듯 마는 듯 하고 끝이 나서 비디오방을 나왔다. 둘이서 밀폐된 한 공간에 있다 나오니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장군은 주말마다 여인을 만나러 왔다. 일요일에 골프가 잡힌 날은 골프장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알려주는 맛집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직원들은 언제나 그들의 데이트 장소를 찾아주지 않아도 될까 하고 눈치를 보는 중이었다. 그런 날이 빨리 와야 커플 만들기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다른 연인들처럼 둘만이 있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낼 텐데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장군과 여인은 느긋하게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하며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데이트를 마치고 나면 여인의 동네 집 근처의 산 아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다. 하루는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놀고 있는 가족들을 보고 여인이 부러운 듯 말했다. 우리도 저렇게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쉬며 놀았으면 좋겠다고 혼잣말을 했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도 그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여인은 공원에 도착했는데 시간을 잘 지키는 장군을 찾을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을 하며 여기저기 둘러보며 찾아보았다. 여인이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데 한참 후에 텐트 안에서 나와 여인을 부르며 둘만의 집을 장만했다며 웃었다. 지난 주말에 여인이 우리도 다른 가족들처럼 텐트 치고 쉬어봤으면 하고 부러워했는데 텐트를 사와서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인은 그의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의 배려에 한 발짝 더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다. 그 후로 잠시라도 공원에서 만나면 텐트를 쳤다. 텐트 안은 썸을 타는 그들에게 친밀해지는데 최고의 장소가 되었다. 여름이 깊어가니 날씨가 점점 더워졌지만 그들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졌다. 골프 라운딩을 갔다 오는 날이나 멀리 카페나 식당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오는 날에도 잠깐의 시간이 있으면 텐트를 치고 함께했다. 한여름의 텐트 안은 아주 더웠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 함께 있는 게 좋았다. 그는 집 안에 있는 휴대용 선풍기를 3개나 찾아와서 틀어줬다. 그 지역의 공원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은 교외로 드라이브를 하고 나가서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였다. 텐트라고 해봐야 가로 양면이 모기장으로 되어 있어 그 안이 훤하게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였다. 그 안에서는 밖이 훤히 다 내다 보이지만 둘이 안에 있으면 오붓하고 좋았다. 맘껏 달콤한 키스를 즐길 수 있고 친구들이 보내주는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즐거워하고 음악도 듣는 소중한 데이트 시간이 되었다. 이번 일요일에도 여름의 녹음을 찾아 양지 리조트 쪽으로 드라이브를 즐기러 나갔다. 리조트 입구의 긴 가로수길의 아름드리 나무의 초록 터널에 들어서면 녹음이 한껏 우거졌다. 그 길을 지나노라면 시원한 초록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듯 하여 즐겁다. 리조트를 여기저기 드라이브하며 양지 산장 옆쪽 길 따라 야산으로 갔다. 그들은 숲속의 사방을 둘러보고 길 위쪽의 나무 아래 평평할 것 같은 곳에 텐트를 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인과 장군은 차 안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텐트 장비를 나누어 들고 그쪽으로 갔다. 산으로 올라가려면 계곡을 넘어 올라가야 했다. 여인은 장군보다 10살이 아래이기 때문에 동작이 빨랐다. 시골 태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엔 바닷가, 모래밭에서 달리기 선수로 훈련도 했었다. 어린 시절엔 중학교까지 하루 왕복 2시간씩 걸어 다녔기 때문에 체력이 튼튼하고 단단한 건강 체질이었다. 장군인 남자를 산 아래서 기다리라 놔두고 소나무 언덕을 올라서 선발대로 산에 올라가 보고 왔다. 여인은 저 위에 평평한 곳이 있으니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녀린 외모를 생각한 장군은 깜짝 놀랐다. 장군이 올라가 보니 세로로 난 계곡 옆을 따라 바람도 살살 불고 텐트 치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그들은 함께 작은 원터치 텐트를 펴니 순식간에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었다. 여인은 오랜만에 고향의 산천이 그리웠는지 고향 바닷가 언덕 소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여인은 장군의 팔을 끌어다 팔베개를 하고 행복해했다. 장군은 여인의 적극적이며 솔직하고 쾌활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도시에서 태어난 여자 같았으면 얌전 빼고 손을 잡아줘야 산에 올라가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인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며 행동하고 상황을 헤쳐나가는 적극성이 우습기도 하고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친오빠를 대하는 동생의 마음처럼 솔직히 대하는 느낌인 듯 했다. 이번 주에도 직원들은 데이트 장소로 3군데를 찾아줬다. 경기도 근교의 멋진 카페와 맛집들이었다. 브런치 먹고 나와서 또 다른 카페에 가서 차와 간식을 먹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가 저녁을 먹고 나니 아침부터 만나서 하루 종일 3군데를 모두 돌아다녔다. 장군은 월요일에 출근해서 직원들한테 어제 3군데 다 갔다 왔다고 하니 직원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얘기했다. 사장님 하루에 1군데씩만 가셔야지 하루에
세 군데를 다 가시면 어떻게 하냐며 이제 갈 곳도 없다고 투덜대며 말했다. 다음 주에는 장소를 찾지 않으려고 한 번에 세 군데를 찾아드린 건데 하루에 다 돌아다니셨다고 투정을 부리듯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제 사장님이 알아서 장소를 찾아 데이트하시라고 말했다. 장군은 성격이 아주 급했다. 할 일이 있으면 얼른 다 해치우는 성격이었다. 직원들이 찾아준 세 군데의 장소도 하루에 모두 섭렵하여 그날의 데이트 임무를 다 해치우고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쉬고 나서 자동차 트렁크에 텐트를 넣으려 정리하던 중이었다. 뒷좌석 등받이가 뒤로 평평하게 펴지며 그동안 치던 텐트 사이즈만하게 공간이 펴지는 것이었다. 이들은 놀라서 이게 뭐냐고 환호의 소리를 질렀다. 여인은 오빠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냐며 앞으로 멍청이 오빠라고 부른다고 놀려댔다. 차를 5년 이상 타고 다녔지만 침대로 펴지는지는 몰랐단다. 이제야 진짜 그들만의 오붓한 비빌 장소가 마련되었다. 낮에는 골프를 치거나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저녁에 집으로 가기 전에 차 안에서 둘이 손잡고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그러던 중 차 안에서 시동을 끄고 10여 분이 지나면 자동차 안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지곤 해서 깜짝 놀랐다. 그럴 때마다 자동차 문을 열었다 닫으면 꺼지곤 했다. 그들은 자동차 키를 차 안에 두고 내려서 키를 잘 챙기라고 경고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봤고, 또는 운전자가 차 안에서 내릴 수 없는 응급 상황이라 경고하느라 불이 켜지는 건가 등 둘이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면서 웃어댔다. 그래서 자동차 키를 밖에 나무 밑에 놔두고 10여 분을 차 안에서 기다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불은 또 환하게 켜져서 이들의 나름대로 은밀한 데이트를 방해했다.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원인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막간의 여유가 생기면 산 아래로 가서 둘만의 비밀 장소인 자동차 뒷좌석을 펴고 시간을 보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키스도 하고 끌어안고 눈을 맞추며 흐뭇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 이들은 자동차 안이 밖에서 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썬팅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직원들에게 썬팅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즉시 직원들이 비행기에 사용한다는 품질 좋은 썬팅지로 교체해줬다. 밖에서는 차 안이 전혀 안 보여서 마음이 편안했다. 장군은 직원들이 사장님이 요즘 차 안에서 은큼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것 같다고 놀려댔다. 여름 휴가철이 되었다. 찌는 듯한 무더운 삼복 더위였다. 밖으로 돌아다니기가 힘든 날씨였다. 장군은 서울 주변에 호텔을 잡아서 며칠 쉬러 간다고 하며 함께 호캉스를 가자고 하였다. 여인은 생각해 본다고 하였다. 무더운 밖의 기온에 비하면 종일 시원한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고 한다고 생각하니 괜찮을 것 같았다. 2박 3일만 함께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드디어 그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한 방을 쓰게 되었다. 여인은 남자와 한 방에서 지낸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하지만 둘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만나니 서로 끌어안고 아낌없이 감정 표현을 했다. 여인은 샤워를 하고 두툼한 면 가운을 입고 허리띠를 풀지 못하게 단단히 잡아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방어벽을 친 것이다. 둘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포옹을 하고 한참을 입맞춤을 하고 침대에 몸을 눕혔다. 장군은 여인이 단단히 맨 허리띠를 풀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잡아 빼봤지만 풀지를 못했다.
여인은 일부러 단단히 잡아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웃으며 스스로 풀어줬다. 이렇게 하여 4개월여 만에 둘은 한 몸이 되었다. 둘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마라톤을 달려온 사람들처럼 헐떡거리며 숨을 쉬었다. 여인은 기분 좋은 설렘과 흥분으로 기뻐하며 장군의 품에 안겨 행복해했다. 그 후로 매일 퇴근 시간에 통화를 할 때는 호캉스 언제 예약하느냐며 서로 날짜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호텔은 조식이 괜찮았다. 아침에 일어나 둘이 손잡고 식당으로 내려와 호수를 내려다보며 먹는 아침 식사 시간은 이들에게 여유로움을 주는 소중한 데이트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만난 지 4개월 만에 직원들이 원하는 완벽한 커플이 되었다.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